연예계에서는 출연료라는 단어가 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어린 아티스트나 신예가 등장할 때는 더욱 그렇다. 실력과 나이, 인기, 그리고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논쟁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리고 이번 논쟁의 중심에 선 이름이 바로 빈에서다. 13세의 나이, 현역가왕스라는 무대, 그리고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관심. 이 세 가지 요소는 이미 빈에서를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콘텐츠 시장에서 소비되는 아티스트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빈에서의 출연료가 예상보다 낮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팬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확히 얼마인지가 밝혀지자 맞아 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게 진짜라고 말도 안 된다. 재능 착취 아닌가?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 그 배경에는 빈에서가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영향력이 있었다. 먼저 현역가왕 3에서 빈에서가 끌어온 시청률은 단순하지 않았다. 한 회차에서 빈에서가 등장하는 구간만 보면 SNS 클립 조회수, 팬 영상, 자막 편집, 직캠 분석 영상까지 각종 파생 콘텐츠가 생성되는 속도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출연 한 번이 프로그램을 넘어서 콘텐츠 생태계를 움직이는 수준, 이는 이미 업계에서 말하는 시장 영향력의 기준을 충족하는 신호였다. 그런데도 출연료는 그 영향력과 전혀 비례하지 않는 금액으로 공개되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연예계에서는 출연료가 단순히 재능만으로 책정되지 않는다. 나이, 소속사, 유무 계약 구조, 프로그램 종류, 플랫폼 확장 가능성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13세라는 나이는 법적 문제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출연료 계약은 더욱 복잡해진다. 빈에서는 아직 연예인으로서 정식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소속사 역시 대형 기획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상력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만약 빈에서가 이미 데뷔한 가수였거나 대형 기획사에 있었다면 출연료는 최소 5, 10배는 더 높았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출연료가 낮았음에도 프로그램은 빈에서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즉 프로그램은 빈에서의 재능을 사용했고 빈에서는 프로그램의 홍보력을 사용했다. 서로가 서로를 소비한 셈이다. 그렇다면 다시 질문이 생긴다. 그 금액은 과연 재능에 걸맞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팬들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당연히 아니다. 왜냐하면 빈에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시청자에게 드라마를 제공했다. 성장서사, 천재서사, 감정서사, 그리고 세대를 넘어선 팬덤까지. 프로그램도 이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클립을 쪼개고 인터뷰를 편집하고 무대를 재조명하며 빈에서를 중심 캐릭터 중 하나로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팬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하나였다. 빈에서는 프로그램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져왔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결국 출연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연료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미래 기준으로 다시 재평가되기 때문이다. 빈에서의 재능은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시장은 이 점을 알고 있다. 이미 몇몇 기획사, 작곡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빈에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그렇다면 출연료 논쟁은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의 문제를 넘어선다.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된다. 누가 빈에서의 가치를 가장 빨리 알아보고 투자할 것인가? 출연료 논쟁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건 팬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적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금액이 문제인지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근거는 콘텐츠 기여도였다. 빈에서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조회수는 급상승했고 관련 클립은 프로그램 공식 채널뿐 아니라 팬 편집 채널, 리뷰 채널 반응, 채널 그리고 해외 번역 채널로까지 확산되었다. 즉 빈에서는 무대만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전체의 파급력과 확장력을 끌어올렸다.
이것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가장 비싼 기여도다. 두 번째 근거는 팬덤의 경제력이었다. 13세 참가자가 팬덤의 구조를 가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보통 어린 참가자의 팬덤은 가족 단위 소비에 국한되지만 빈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기반의 디지털 팬덤을 형성했다. 이 팬덤은 좋아요, 댓글, 공유 바이럴을 통해 프로그램 마케팅 비용을 사실상 대체했다. 이것은 엔터 업계에서 말하는 가장 효율적인 광고 방식이다. 세 번째 근거는 글로벌 타겟 확장성이었다. 넷플릭스 공개 이후 빈에서 관련 클립은 영문, 일문, 스페인어 자막으로 번역되었고 특히 일본과 동남아권 시청자들 사이에서 트로트 영재라는 키워드로 소비되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하다. 빈에서는 국내를 넘어 수출 가능한 아티스트라는 것이다. 이런 기여도를 가진 참가자에게 낮은 출연료가 책정되었다는 사실은 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또 다른 시선을 던진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한다. 빈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가? 프로그램은 빈에서에게 브랜드 가치를 제공했다. 엔터 업계에서 브랜드 가치는 곧 미래 출연료에 반영된다. 다시 말해 이번 출연료는 시작점일 뿐 빈에서의 진짜 시장 가치는 이제부터 형성되기 시작한다. 실제로 아역스타 영재, 스타 오디션 출신 스타들의 초기 출연료는 시장 가치보다 훨씬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 대신 다음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 초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몇만 원 수준이던 출연료가 방송 후 1년 만에 수억 단위 행사료로 치솟는 경우는 흔하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한다. 문제는 출연료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이 조정될 기회가 주어지느냐의 문제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난다. 이번 논쟁은 금액 자체보다 빈에서의 위치와 미래를 가늠하는 지표로 소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이러한 논쟁이 빈에서에게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 가치는 바로 정당성의 강화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 아이는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 정도 재능이면 그럴 자격이 있다. 출연료를 올려야 한다. 이것은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다. 재능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연예 산업에서 곧 금액으로 바뀐다. 그리고 업계는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끝나기도 전에 엔터 업계는 빈에서를 둘러싼 계산을 시작했다. 첫 번째 계산은 전속 계약이었다. 누가 가장 먼저 빈에서를 데려갈 것인가? 누가 장기 프로젝트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누가 해외 시장을 열어줄 수 있는가? 두 번째 계산은 시장 카테고리였다. 빈에서는 트로트만 가능한가? 아니면 OST 발라드 크로스오버 엔카 국악까지 가능한가? 카테고리가 폭발할수록 시장가는 곱하기로 오른다. 세 번째 계산은 상품성이었다. 콘서트 광고, OST 이벤트, OTT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 팬덤 플랫폼. 이 모든 분야는 이미 어린 스타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이 계산의 출발점은 결국 하나로 돌아온다. 출연료는 출발점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이 시작된다. 빈에서는 앞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현재 출연료 논쟁은 이미 현재 가치에서 미래 가치로 시선이 넘어간 상태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빈에서는 앞으로 어느 수준의 시장 가치를 형성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엔터 업계는 세 가지 축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첫 번째 축은 음악적 잠재력이다. 빈에서는 이미 트로트 영역에서 안정적인 기술과 감정 표현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곡 해석 능력, 호흡 조절, 비브라토, 그리고 무대 장악력까지 갖춘 상태다. 13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이것은 드문 케이스다. 두 번째 축은 콘텐츠 확장성이다. 트로트는 과거에 비해 훨씬 넓은 카테고리를 가진 장르로 진화했다. 트로트 국악, 트로트 팬카, 트로트 스발라드, 트로트 크로스오버 등 이미 장르 확장 사례가 존재한다. 빈에서는 이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는 폭이 넓다. 이는 광고, OST, 팬콘 콘서트,
OTT, 해외 공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세 번째 축은 팬덤 지속성이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어린 참가자들은 프로그램이 끝나면 팬덤이 사라진다. 하지만 빈에서는 팬덤의 형태가 다르다. 청소년층, 젊은층, 해외 시청층까지 연결되며 디지털 기반의 팬덤 구조를 가진다. 이 팬덤은 콘텐츠 플랫폼에서 오래 머무는 성향을 가진다. 이 세 가지 축이 합쳐지면 빈에서의 시장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그렇다면 출연료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 엔터 업계에서는 보통 3단계 상승 구조를 예상한다. 1단계 방송 직후 단위 상승. 2단계에서는 행사 축제 지역 공연 패밀리쇼 중심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단가는 아직 높지 않지만 수량이 많다. 이 단계에서 출연료는 2~5배 수준까지 오를 수 있다. 2단계 팬덤 기반 산업 연계. 이 단계에서는 굿즈 콘텐츠, 팬미팅, 팬사인회, OST 콜라보 등으로 확장된다. 특히 팬덤 기반 상품은 TV 출연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이 시점에서 출연료는 5~10배 수준으로 확장된다. 3단계 브랜드 글로벌 단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는 브랜드 모델 글로벌 플랫폼 공연, 해외 OTT 콘텐츠, 해외 팬덤 플랫폼 등으로 확장된다. 이 단계에 진입하는 순간 출연료는 단위가 달라진다. 그때부터 출연료는 숫자가 아니라 가치 기준으로 책정된다. 즉 단순 출연료가 아니라 빈에서를 쓰면 브랜드가 무엇을 얻는가, 어떤 시장이 열리는가, 해외에서 소비 가능한가 이 질문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팬들이 다시 묻는 질문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 공개된 출연료는 과연 적절한가? 이 질문은 이제 2가지 해석을 가진다. 하나는 팬덤의 시선이다. 이 시선은 감정과 정당성에서 출발한다. 빈에서는 이미 그 정도 재능을 넘는다. 더 높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출연료는 재능을 존중하는 기준이다. 다른 하나는 업계의 시선이다. 이 시선은 구조와 시장에서 출발한다. 출연료는 시작점이다. 가치는 프로그램 이후에 형성된다. 지금 책정된 금액은 의도적으로 낮을 수도 있다. 이 두 시선은 서로 충돌하지만 놀랍게도 결론은 같은 방향을 향한다. 빈에서는 반드시 더 높은 시장 가치를 형성할 것이다. 왜냐하면 음악 산업에서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존재는 재능과 팬덤과 확장성을 동시에 가진 사람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빈에서는 이미 그 3가지를 전부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아주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출연료는 누가 결정할 것인가? 그 답은 단순하다. 더 이상 방송국이 아니다. 더 이상 제작진이 아니다. 더 이상 심사위원도 아니다. 이제부터 빈에서의 출연료는 시장과 팬덤이 결정한다. 시장은 재능을 계산하고 팬덤은 가치를 증명하며 플랫폼은 확장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이 세 힘이 합쳐지는 순간 출연료는 가격이 아니라 위상이 된다. 그래서 출연료 논쟁은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한 아티스트가 어떻게 시장에서 자리 잡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빈에서는 이제 그 첫 번째 장을 막 넘기고 있다.